여러분, 한국에서 은퇴하고 노후를 보낸다는 거 솔직히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있지 않으신가요? 이게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연금 퍼즐을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해법을 내놨는지, 그리고 그 속사정은 어떤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8.1%.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입니다. 와, OECD 평균보다 거의 3배나 높다니 이거 정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많은 어르신들께는 정말 중요한 제도거든요. 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2014년에 도입됐으니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말 그대로 소득이 좀 부족하신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드리자 하고 국가가 만든 사회 안전망,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냐? 간단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나라에서 매달 돈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에 좀 보탬이 되시라고요. 2024년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최대 33만 4,810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 이 기초연금 지난 10년 동안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냥 좋았다 나빴다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정말 제대로 분석을 했어요. 여기 보이는 프리즈마라는 게 뭐냐면요. 그냥 수많은 연구들 중에서 진짜 깐깐한 기준을 통과한 믿을 만한 연구만 골라내는 방법이에요. 무려 300개가 넘는 논문 중에서 딱 41개, 가장 핵심적인 연구만 추려낸 거죠. 정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 겁니다. 자, 그렇게 깐깐하게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결론이 딱 하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효과가 있었다는 쪽과 글쎄 좀 문제가 있는데 하는 쪽의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가볼까요? 긍정적인 쪽을 보면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빈곤율도 낮추고 소득 불평등도 줄였다는 거죠. 특히 이게 정말 중요한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여성 어르신, 그리고 75세가 넘으신 초고령층, 그러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분들께 큰 힘이 됐다는 평가가 많아요. 실제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딱 나와요. 노인들의 소득 수준을 제고하고 빈곤 및 불평등 문제를 완화했다.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의도했던 조인 역할, 그 순기능을 제대로 해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하지만이 있죠. 동전의 양면처럼 걱정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구축 효과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라에서 30만 원을 줬더니 원래 일해서 벌던 30만 원을 덜 벌게 되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주던 용돈 30만 원이 끊기는 거죠. 이걸 구축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30만 원인데 전체 소득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좀 뼈아픈 지적인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까 그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바로 그 보고서에 이런 말도 같이 나와요. 실제 경제 상태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와, 진짜 복잡하죠? 한쪽에서는 빈곤을 완화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실제 경제 상태 개선 효과는 별로 없었다고 하니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연구자들은 주로 뭘 봤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빈곤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애초에 제도를 만든 목적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그만큼 다들 그 핵심 목표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기초연금만으로는 이 거대한 노후 문제라는 퍼즐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바닥을 깔아주는 거니까요. 그럼 진짜 내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줄 기둥은 뭘까요? 네, 이제부터는 바로 그 국민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기초연금이랑은 성격이 좀 달라요. 사회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나 자신의 은퇴 계획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 개인의 기둥이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곧 엄청난 변화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피부에 와닿을 변화, 바로 보험료가 오릅니다. 2026년부터요, 지금은 월급의 9%를 내고 있는데 이게 9.5%로 올라갑니다. 기금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는 단계적인 인상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평생 받을 돈을 결정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연금을 최대 5년 땡겨받는 조기 수령. 이걸 선택하면 평생 받는 연금액이 30%가 그냥 깎이는 겁니다. 영구적으로요. 반대로 5년을 참았다가 늦게 받는 연기연금을 택하면 무려 36%가 늘어납니다. 평생. 이 선택 한 번에 내 노후 자금이 진짜 수천만 원, 아니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이제 첫째 아이만 낳아도 연금 가입 기간을 더 쳐주고요. 그리고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5세로 딱 정해집니다. 이거 다들 은퇴 계획 세우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복잡한 이야기들,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걸 대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딱딱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딱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바닥과 기둥. 기초연금은 우리 모두가 최소한 굶지는 않게 사회가 깔아주는 튼튼한 바닥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국민연금은 바로 여러분 각자가 평생에 걸쳐서 직접 쌓아 올리는 내 노후를 책임질 기둥인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기둥을 얼마나 높고 튼튼하게 만들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받기 시작할지 같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셨듯이 연금 제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변화 속에서 나만의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필요와 먼 미래의 안정,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